찾아뵙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백운사님 들어오셨나요? 클레어님 들어오셨고요. 엘리님, 비온다님, 네. 김형남님 오셨군요. 예. 자, 클레어님, 우리는 너무 피곤해. 이 저작검찰 폐해 때문에 너무 피곤하다라고 하셨네요. 예, 정말 피곤합니다. 아, 정말 짜증나요, 짜증나. 예. 천공잡는 귀신님, 예. 조작하는 검사는 사형시켜야 한다. 김종상님, 예, 멧돼지 새끼 사냥철인데 멧돼지 사냥해서 바베큐 해 먹자. 아이고, 맛있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윤석열의 핵개발 뻥카 때문에 대한민국이 당할 일들. 자, 조금 제목을 제가 바꿨어요. 핵개발 뻥카가 아니고요. 예. 핵에 미친 윤석열 때문에로 바꿨죠.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핵에 미친 윤석열 때문에 대한민국이 당할 일들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핵에 미친 윤석열인 것 같지는 알겠는데 그 때문에 대한민국에 당할 일들. 그리고 2004년은 또 뭐야? 예. 아마 아시는 분, 들으신 분은 들으셨을 겁니다. 지난 2004년에 우리나라가 이 IAEA의 핵 사찰을 받습니다. 사실은 IAEA 핵 사찰을 받아요. 그때 뭐 때문에 받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라늄 0.2g 때문에 받습니다. IAEA 몰래 IAEA의 국제원자력기구에 신고하지 않고 우라늄 0.2g을 농축했다라는 게 화근이 됐습니다. 0.2g. 이거 가지고 아무것도 못 만들어요. 0.2g 가지고 핵폭탄은 커녕 근처도 못 갑니다. 자, 물론 얼마나 농축했느냐가 중요하겠죠. 예, 농축 퍼센트가 더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우라늄은요. 보통 천연 우라늄, 우라늄 케이크, 옐로우 케이크라고 하는 게 있고 그거는 이제 3%짜리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걸 정제를 해가지고 우라늄 5%에서 7% 정도의 핵 연료봉을 만듭니다. 이게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는데요. 자, 여기서 이 원자력 우라늄을 다시 정제를 하면은 그래서 정제를 해서 80에서 90% 이상으로 순도를 만들면 핵폭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거의 99%에 달하는 순도가 높은 우라늄이어야 하는데 지금 뭐 중성자 이거 방어막을 잘 만들어 두면 80%까지 가능하다고는 하더라고요. 뭐 여하튼 자, 그러니까 적어도 90% 이상의 농축률을 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우라늄 5%짜리를 여러 번 걸러야 내야 되겠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 우라늄을 이 고순도 우라늄을 뽑기 위해서 뭘 쓰느냐면 원심 분리기를 씁니다. 원심 분리기를 엄청 열심히 돌려야 돼. 원심 분리기가요, 이렇게 쫙 하면 돌리잖아요. 그러면 질량에 따라서 무거운 거 밑에 가라앉고 가벼운 거 위에 올라갑니다. 우라늄 같은 경우는 무겁기 때문에 밑에 가라앉죠. 자, 또 우라늄도요. 우라늄 238과 235가 있는데 235는 가볍죠. 조금 가벼워요. 238은 되게 무겁고. 근데 235여야만이 이게 폭발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요게 올라가겠죠. 자, 그럼 요거만 싹 걷어가지고 폭탄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거 언제 다 만들고 있어? 자, 5%짜리를 정제를 하면은 1kg를 했을 때 겨우 100g이 나온다 만다 이쯤이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앞에 요만큼이잖아. 이게 어떻게 다 되겠어요? 이걸 한참을 100g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라늄을 정제하는 방법 중에 레이저법이 있대요. 이 우라늄을 더스트, 먼지 형태, 가루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공중에 확 뿌린 다음에 여기다 레이저 짜자자자자자 비추면 예. 예, 우라늄이 정제가 된답니다. 아, 대단하죠?
여하튼 이런 기술이 있는데 이 기술을 당시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몰래 실험을 해가지고 우라늄 0.2g을 만들었대.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작살이 났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윤석열이 며칠 전에 핵 보유 선언이라는 걸 했습니다. 우리도 대한민국도 핵 가질란다. 북한만 가지란 법이 있냐? 북한이 자꾸 저렇게 나오면 우리도 핵 가질래?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얘기인지 몰라. 자,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얘기를 잘 들어보시면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얘기였는지, 잘못했다가 나라를 망칠 수 있는, 이거 대한민국 문을 닫아야 될 일이 생길 일 수도 있습니다. 자, 윤석열이 이렇게 했죠. 문제가 더 심각해가지고 여기 대한민국에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뭔 말이야 이거. 문제가 심각해져가지고 여기 대한민국에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러면 그게 아니면 심각해진다면, 앞으로 북핵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면 대한민국이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나라가 직접 핵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든가, 심각해져가지고 여기 대한민국에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겠죠. 여하튼 원래 의미가 무엇이든 간에 핵을 가지겠다는 얘기를 해버렸어요.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얘는 이거를 잠시 자기 지지율 높이는데 써먹으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앞으로 가져올 그 충격파는요, 일파만파가 될 겁니다. 아마 윤석열 내에 이거 감당 못할 거야. 나 지금 걱정되는 게 얘가 이거 감당 못하고 나뒹굴어 갈까 봐. 뒷감당을 누가 해야 될지 그게 제일 걱정이야. 자, 윤석열이 이딴 소리를 하니까 홍준표도 오세훈도 거들고 나섰습니다. 홍준표 같은 경우는요, 뭐라고 그러느냐? 이미 한반도에서 비핵화는 불가능한데 미국이 참 한심하다. 미국이 그랬잖아요. 윤석열이 저 말을 하자마자 뭐라 그랬다? 네. 한반도에는 계속 비핵화를 해야 된다. 우리는 한반도에서 비핵화가 목표다. 핵 개발 말도 안 돼. 라고 한마디로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로 홍준표가 뭐라 그랬다? 비핵화는 불가능한데, 미국이 한심하네. 미국이 한심하대. 얘 미친 거 아니야? 툭하면 한미동맹 하더니. 여러분, 대한민국이 핵을 갖는 순간요, 한미동맹은 끝이 나요. 미국은 우리의 적국이 될 겁니다. 아니, 미국은 그날 밤에 우리나라 서울을 폭격하려고 들지도 몰라요. 진짜 농담 아니고. 미국은요, 어느 나라든 간에 핵을 가지는 순간 그 나라를 침략했습니다. 그게 아니면 그 나라 정권을 전복시켜버렸어요. 리비아 카다피 대표적인 사례잖아요.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핵 만들려다가 저는 저거 된 거 아니야? 저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미국은 절대 용납 안 해요. 핵을 가지려는 그 순간, 대한민국은 미군의 공격 대상이 됩니다. 진짜로 농담 아니에요. 농담인 거 아닌가? 해보든가. 자, 그런데 오세훈은 뭐라 그랬다? 2030 세대 68%가 핵 보유를 찬성한다. 사실 윤석열이 한 말보다 이 두 사람이 한 말이 더 심각해요. 윤석열이 이게 말을 함부로 한다. 정말 저기 경상도 사투리로 시사이다. 라는 거는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어. 그래, 저 새끼 또 헛소리 했네. 라고 넘어가 버릴 수가 있는데, 그거를 홍준표와 오세훈이, 찬성! 이래버리면,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잖아요. 찬성을 해버린다고 했으면, 이제부터 단순히 윤석열이 말실수를 했다고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 이제.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미국은 한반도에서 비핵화는 우리의 계속된 목표다. 미국은 계속해서 한반도에서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서 넘어갈 수 있었는데, 여당에서 차기 대권주자로 이름 높은 이 두 사람이 가져야지! 라고 해버리니까 이 문제는 상황이 심각해진 거예요, 이거는. 더 이상 이거는 말실수가 아닌 거예요, 이때부터. 자,
자, 이렇게 되면요. 아마 미국은 진짜 본격적으로 아마 고민에 들어갈지도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에 얘들 한국 애들 왜 이래? 얘들 어찌 된 거 아니야? 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실제로 그런 상황이 서서히 눈에 띄고도 있어요. 여하튼 자 보겠습니다. 오세훈이 설치고 홍준표가 설치니까 조선일보도 설쳐. 뭐라고? 한국의 핵 우산이 안 펴질 때를 대비해서 핵 잠재력을 갖춰야 한다. 그러면서 당장 핵을 개발하지 않더라도 우라늄 농축 시설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마들이 더 미쳤어. 우라늄 농축 시설 그거 가질라다가 난리가 났어. 0.2g 가졌다가 난리가 났어. 그런데 당장 핵을 개발하지 않더라도 우라늄 농축 시설을 확보해 놓자 이게 허용될 것 같아?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핵무장을 했다라는 의미예요. 독일 같은 경우는 우라늄 제철, 핵연료봉 재처리 기술이 있고 공장까지 있다가 공장을 폐쇄해버렸어요. 우라늄 농축시설 갖고 있다가 폐쇄해버렸어. 독일은 그런 정도인데 우리는 이거 없는 거를 지금부터 만들자고 어느 나라가 이걸 동의해 주겠냐고. 미국이, 프랑스가, 독일이? 나토가 허용을 안 해요. 특히 프랑스 절대로 허용 안 할 겁니다. 그리고요, 이 핵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의 공화당보다 민주당이 훨씬 더 강경합니다. 공화당은 한국 정도면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은 하고 있어요. 하지만 미국 민주당은 야, 무슨 개소리야. 한국은 핵 가지면 안 돼. 라는 생각이 확고합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하는 것이 미쳤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정말 저는 얘네들이 미쳤나? 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핵 개발은요. 말만 꺼내도 경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나라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핵 개발을 시도하면 경제가 파탄납니다. 이란과 이라크, 리비아 모두 마찬가지고요. 이 나라들 특히 이라크와 리비아는 정권이 교체됐어요. 카다피 쫓겨났죠. 사담 후세인 쫓겨났죠. 안 쫓겨난 거는 사실 이란밖에 없는데 이란도 호메이니가 죽으면서 사실 이란의 정권에는 큰 변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정권이 미국하고 핵 협상을 시작합니다. 즉 미국은요. 핵 개발을 추진하는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의 정권을 뒤집어 버리거나 그게 아니면은 그 나라를 공격해가지고 죽여버려. 카다피, 사담 후세인 우찌됐냐고. 얘네들이 미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이야.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무역 의존도가 90%죠. 근데 이 우리나라가 경제 제재를 받는다. 핵 개발 얘기 잘못 꺼냈다가 경제 제재를 받는다. 라고 해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는 치명타를 입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심하면은 외세에 의해서 정권 교체가 시도될지도 몰라요. 우리로서는 나쁘진 않아. 윤석열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 미국이 좀 바꿔줘봐. 이런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외세가 대한민국 정치에 개입을 해서 정권을 바꾼다면은 그 이후에 들어선 정권은 친미 정권밖에 안 돼요. 친미 사대주의 정권밖에 안 되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자주권을 강화하기는 더더욱 힘들어질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미국에 그냥 푸들로 계속 살게 되는 거야. 좋아요? 아니죠. 윤석열 날리면 좋은데 바이든이 날려주면 좋은데 그게 아닌 거지. 자, 이라크 한번 볼까요? 이란 볼까요? 이란은요 지금 원래 이라크와 이스라엘이 핵을 개발한다니까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사실은 핵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인 무역 제재, 그게 2004년부터 무역 제재를 받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무려 20년을 계속 무역 제재를 받고 있죠. 오바마 때 잠시 풀렸다가 이 트럼프가 다시 뒤집어 버리는 바람에 계속 무역 제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가 마비되어 있는 상태고요. 전 세계에 석유를 팔았는데 그 석유 대금을 돌려받지를 못해가지고 쩔쩔매고 있습니다. 당장 국민들한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생필품과 긴급 의약품이 모자라가지고 전 세계 빌리러 다니고, 대통령이 의약품 좀 지원해달라고 전 세계에 구걸하고 다니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 우리나라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진짜로. 예. 자, 왜 우리나라 상황이 될 수 있느냐고요? 우리나라 2004년에 한번 겪었거든. 자, 네, 댓글 한번 볼까요? 네, 놀잔디님, 김막래님, 세롬님, 네,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세롬님, 아유, 멋지대요. 장용진 기자님, 멋지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2004년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아까 2004년 얘기를 잠시 하다가 말았는데요. 2004년 우리나라는 이 핵 개발을 하는 척 했다가 큰일 날 뻔했었어요. 나라 경제가 완전히 망가질 뻔했었습니다. 바로 2004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2004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여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나라에 핵 사찰을 하러 온 IAEA 전문가들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왔지. 야, 진짜 뭐하러 보세요. 되게 험악한 표정을 짓고 있죠. 당시 우리나라에 들어간 이 사람들이 거의 우리나라를 쥐잡듯이 잡았대. 우리나라 당시 조사를 받은 그 원자력 이쪽 원자력 공학의 하여튼 연세가 많으신 교수님은 열받아가지고 화병 걸리셔가지고 한동안 들어 누워 계셨어. 그리고 그분 그 뒤에 건강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결국에 한 몇 년 뒤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분이 계속 뭐 건강하게 살아서 더 많은 연구 업적을 쌓을 수 있을 거라고 다들 예측했는데 너무나도 허무하게 돌아가 버리셨습니다.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이 아주 기분 나쁘게 했어요. 이 기분 나쁜 일을 우리 그때 2004년에 뭐 때문에? 단지 우라늄 0.2g 때문에 당했었던 겁니다. 이 어찌 된 거냐? 2002년경이라 그래. 2001년부터 2002년 그 사이에 대전에 있는 대덕이죠. 원자력 연구소의 연구 원자로에서 우라늄 0.2g을 정제를 합니다. 5%짜리 우라늄 연료봉에서 10kg 정도를 떼가지고 그걸 정제를 했어. 그래가지고 0.2g의 농축 우라늄을 뽑아냅니다. 농축이 어느 정도 됐는지는 잘 몰라요. 일부에서는 20% 밑으로 나왔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한 80% 나왔다더라. 좀 의견이 엇갈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계속해서 20% 안쪽이야 라고 했고 영국에서는 아니다 80%짜리가 나왔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 당시 우리나라 연구진들이 썼던 게 레이저 정제법인데 이 레이저 정제법이 그냥 싹 해도 7, 80%가 나오는 아주 신뢰성 높은 방식이었던 거예요. 따라서 한국의 레이저 기술이면 충분히 뽑아낼 수 있다. 80%까지 뽑아냈을 것이다. 20%그 이상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왜 20%가 중요하냐면요. 이 우라늄 20%짜리는 어디에 쓰느냐면 원자력 잠수함, 그 다음에 핵 항공모함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원자로가 5%짜리가 들어가는 원자로가 있고 20%짜리 원자로가 있는데 20%짜리가 훨씬 효율이 좋아요. 대신에 20%니까 이제 플루토늄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20%짜리 원자로는 영국, 프랑스, 미국만 만들고 있어요. 러시아도 이 원자력 이걸 못 만들어 이게 왜냐면 항공모함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작은 규모의 원자로를 못 만든대요. 원자력 잠수함은 만들었는데 그 고장이 많이 나고 한번 고장 나면은 원자력 잠수함은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바닷물에 빠져가지고 승무원들이 다 죽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러시아의 원자력 잠수함은 별로 원자로는 못 쓰는 걸로 20%는 못 쓰는 걸로 돼 있어요. 여하튼 우라늄 0.2g 이걸 정제를 했다가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0.2g 농축도가 꽤 높았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왜? 이게 12.5kg, 12.5kg에서 0.2g을 빼낸 거거든요. 그러면 몇 %가 된 거죠? 예.
0.2g, 그러니까 12.5g에서 12.5kg에서 0.2g이 나왔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어느 정도 나왔다? 순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자, 12.5kg이 5%짜리라 그랬죠. 그럼 이게 원래로 하자면은 몇 킬로그램짜리다? 0.6kg. 그러니까 600g짜리야. 600g이 나와야 정상이야. 근데 600g이 아니라 0.2g이 나왔다? 그러면 고순도 엄청 고순도인 거야. 고순도가 맞을 것 같아. 이게 나온 양을 보면. 자, 여하튼 대덕에 있는 원자력 연구소 원자로에서 0.2g을 뽑는 바람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IAEA한테는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 발각이 돼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경제 제재 직전까지 갑니다. 진짜 직전까지 갔어요, 진짜. 어느 수준까지 갔느냐? 전 세계 언론이 한국을 집중적으로 때리기 시작합니다. 영국의 BBC 같은 경우는 한국이 미국 몰래 핵 개발을 하다가 들켰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북한이 핵 개발하니까 남한도 핵 개발한다라고 난리가 난 거야. 미국 처음에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0.2kg, 0.2g 가지고 뭐 그래? 라고 했다가 자기들은 이렇게 괜찮아 이래 놓고서는 누구를 써서? 일본을 써서 난리를 떨게 만들어요. 일본이 난리 치는 거야. 한국이 핵 개발한다. 난리가 난 거야. 영국하고 일본이 개지랄을 떠는 바람에 IAEA가 더 세게 들어옵니다. 미국은 뒷짐지고 그렇게 그래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이래 놓고서는 실제로는 일본을 부추긴 거죠. 그래서 진짜 우리나라가 그때 경제 제재 직전까지 갔어요. 심지어 뭐까지 나왔냐면 70년대 박정희가 플루토늄을 아주 극미량, 도대체 얼마를 뽑았는지도 모를 정도의 극미량을 추출한 것까지 들켰어. 이거는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도 몰랐대. 자료가 없어져가지고. 몰랐는데 박정희 때 플루토늄 추출한 것까지 나왔대. 세상에. 어디서? 대덕 원자력 연구소에서. 어떻게 찾아내지? 이거 30년 전 거 아니야. 그때 기준으로. 어떻게 찾아냈지? 플루토늄이라는 게 그래요. 이게 우라늄도 그렇고 플루토늄도 그렇고 대단히 무거운 원소잖아요. 얘네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그 핵분열을 하면서 자연적으로 핵분열을 하거든요. 핵분열을 하면서 이른바 핵종이라는 걸 만들어내는데 이 핵종이 토양에 고스란히 축적이 된다는 거야. 따라서 일정한 핵종이 나오면은 그 핵종을 역사내가지고 얼마 정도를 만들었다는 게 나온다는 거지. 그리고 이 핵종의 양이 줄어들려면 기본적으로 100년은 지나야준대. 1, 20년 가지고 티가 안 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30년이가 고스란히 남아있었겠죠. 자, 이것까지 발각됐어. 얼마나 빡시게 받았는지 여러분 안 봐도 훤히 알겠죠. 자, 근데 이때 상황이 정말 심각했던 것이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특히 영국하고 프랑스가 아주 난리를 많이 떨었다 그래요. 영국하고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 한국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참 우라늄 0.2g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핵폭탄을 만들려면은 우라늄 10kg은 있어야 돼요. 아무리 적어도. 처음 만들 때는 핵폭탄을 처음 만들 때는 보통 20kg은 있어야지 핵폭탄을 만든다 그래. 여하튼 그 당시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까지 갔었느냐. 한국이 안전보장이사회, UN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가 될 뻔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일부 언론에서는 회부가 됐다고 보도가 됐고 일부에서는 갈까? 라고 했어. 아슬아슬한 상황까지 갔었다는 거죠. 특히 일본이 광분하였고 이 일본을 미국이 부추겼습니다. 재밌는 거는요. 일본은 이 미국이 시키는 대로 우리나라를 상대로 광분하는 대가로 플루토늄을 추가 생산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이 가지고 있는 플루토늄의 양이 핵폭탄 약 1000여 기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러니까
0.2g 만들었다가 이제 일본만 좋은 일 시켜준 거지. 자, 이게 2004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특히 이때 이란 핵 문제가 같이 터지면서 이란하고 한국이 같이 한 세트로 넘어갈 위기까지 왔었습니다. 다행히 이란이 어째어째 잘 넘기면서 러시아가 이란 편을 많이 들어줬어. 그래서 이란이 안보리의 회복가 안 되면서 야, 한국은 그에 비해서 훨씬 작은데 뭐 그럼 한국 빼줘야지 라고 해서 겨우 빠졌어요. 근데 만약에 그때 우리가 안보리에 가고 제재가 경제 제재가 됐을 때면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을 못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데 윤석열은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예, 정신환님 후원 감사합니다. 집회 때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 하셨네요. 예. 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제가 내일 집회에도 갈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 목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아, 이거 내일 가능할까 싶은데, 예. 웬만하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쨌거나 우리가 핵을 개발하겠다고 잘못 설쳤다가는 정말 나라가 거덜이 나는 수가 있어요. 거덜이 한번 날 뻔했고 2004년에 큰일 날 뻔했어. 그때 경제 제재를 받았으면 우리나라 IMF 극복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진짜 나라 망할 뻔했지. 자, 근데 윤석열은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은 단지 이 무인기 사태를 덮기 위해서 핵 개발을 거론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무인기 사태를 어떻게 하든 간에 좀 그걸로 발뺌을 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거기서 빠져나오고 싶은 거지. 사실 무인기 사태는 이 윤석열이 국민들 앞에서 사과를 해야 될 사안이잖아요. 근데 사과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다른 걸로 이슈를 덮을 필요가 생긴 거지. 그래서 뭐 핵 개발을 운운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핵 공유했다가 안 되니까 핵 개발까지 와버린 거예요. 이 미친놈이지 한마디로. 응? 사과를 해야 될 일을 사과 안 하려고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참 정신없는 사람이죠. 예. 근데 문제는요, 미국이 이 상황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단지 무인기 사태와 같이 별거 아닌 거를, 그런 사안을 덮기 위해서 핵 개발 얘기를 꺼낸다. 그리고 거기에 여당 정치인들이 잘한다, 잘한다, 맞다, 우리도 핵 개발하자 라고 떠든다. 그렇게 되면요, 앞으로 어떤 정권이든 간에 자신들이 불리한 상황이 올 때마다 핵 개발하겠다 라고 떠들 거예요. 자, 그렇게 원래 방구가 잦으면 똥 싸게 된다, 똥 나오게 된다고 뭐 그런 얘기가 있더만요. 예. 자,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핵 개발 주장 아무리 뻥카라도, 아무리 말폭탄이라도 자꾸 이런 게 반복이 되면은 문제가 어느 순간 진짜로 핵 개발을 하게 될지도 몰라. 미국이 걱정되는 건 바로 그거지. 그러니까 이런 일이 앞으로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강력한 제재를 할 거라고 밖에 안 보이죠. 미국이 강력하게 우리나라를 제재하면은 무슨 일이 생길까요? 아딸님, 철저히 일본의 무장을 위해서 일하는 yon.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핵 개발을 운운하면요, 당장 일본도 핵 개발하겠다, 일본도 재무장하겠다, 그렇게 될 거예요. 사문난정님, 저 발언이 바로 일본이 원하던 발언이었어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자, 글이 단순하신 게 맞을까요? 서울대 글이 모질이죠. 예, 이 사람은 모질이에요. 아마도 윤석열은 별 생각 없이 야, 뭐 화끈한 거 없냐? 라고 했을 것 같고, 자, 이것을 노리고 있던 그 밑에 친일파 참모 하나가 이거 하시죠? 라고 쓱 드밀었을 거야. 머리가 제대로 된 대통령 같았으면 야, 미쳤냐 이걸? 라고 했겠지만, 머리가 비어있으면 야, 이거 재밌겠는데? 한번 해볼까? 라고 하게 된 거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윤석열이 이렇게 사실 치밀하게 뭘 할 사람은 못 돼요. 제가 보기에, 제가 알기로는. 하지만 지금 이 핵개발 발언은
이 한일 관계, 특히 일본의 재무장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일본을 위한 발언이 될 수도 있죠. 아, 윤석열이 그런 것까지 알고 했을까? 아니지. 그럼 뭐지? 예. 아마 그 밑에 있는 혹은 김건희가 했겠지.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친일파겠지. 누구 말 맞다나 일본 간첩인 거지. 자, 뭐 어디까지나 현재까지는 추정입니다만 상황상 정황상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자, 뭐 어쨌거나 어찌됐거나 윤석열이 이렇게 상황 파악이 안 되는 짓을 벌이고 있는데, 그래요,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은 어떻게 할 것 같아? 미국이 제재를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예, 우리나라는 절단납니다. 이 사진이 뭔 사진인지 아세요? 북한의 장마당 사진입니다. 이 장마당이 우리의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사진이 뭔 줄 아십니까? 꽃제비입니다. 북한의 꽃제비. 북한이 이른바 고난의 행군 하는 과정에서 숱한 어린 학생, 어린 아이들이 집을 잃고 부모를 잃고 여기저기 만주로 중국으로 떠돌아다녔던 일이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들이 거지가 됩니다. 거지가 된 북한 아이들을 꽃제비라고 부른다죠. 이게요, 북한 얘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핵개발 잘못했다가 미국으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게 되면 이거는요, 남의 일이 아니고 북한의 일이 아니고 우리의 일이 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 이래가지고 지들끼리 자급자족하자 뭐 이런 경제를 많이 만들어 왔어요. 그런 북한조차도 경제 제재를 받아가지고 저렇게 심각해졌는데, 대한민국 경제 제재 받으면요, 북한보다 훨씬 타격이 커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많은 것들 다 무역을 통해서 얻은 것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잖아. 그죠? 그래서 전부 다 외국으로부터 원료를 수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가공을 해서 팔았어요. 반도체만 해도 그렇죠. 우리가 자체 생산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많은 부분이 일본으로부터 수입이 됐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도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일본에 의존하는 그 정도가 커요. 그 가공을 해서 다시 팔아야 돼. 팔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다시 원료도 사오고 석유도 사오고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그 무역이 딱 끊겨요. 핵 개발하다가 무역 제재 받으면. 그럼 어찌 될 것 같아? 북한은 일도 아니야, 저건. 우리가 비교할 것도 못해. 진짜 아작나는 겁니다. 북한보다 훨씬 타격이 클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이 겪게 될 고통은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저 고통의 한 몇십 배는 될 겁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겠어?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윤석열은 근데 이것까지 알까요? 상황이 이렇다는 거 알까요? 그러니까 상황 파악이 안 된다는 거죠. 얘가 뭘 위해서, 일본을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진짜 무인기 사태 덮으려고 쓴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절대절명의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거 윤석열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른다면 무능한 거고 알면서 그랬다면 반역자죠. 탄핵감이죠. 자, 간고등어님 후원 감사드립니다. 사문난정님 재앙입니다. 이란이 어떤 경우를 당하고 있는지 보세요. 예, 이란이 정말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란 사실 산유국이잖아, 산유국. 근데 이 이란이 무슨 일을 당하고 있냐고요. 참, 기가 찹니다. 아, 참. 순데렐라님, 오늘 변희재 방송을 보니까 한동훈이 지인한테 힘들다고 하소연했다네요. 예, 한동훈 그런 말 잘합니다. 나 항상 엄살이었어. 한동훈 자기 기분 좋다, 요새 너무 좋다 이런 얘기 한 적 없어. 항상 힘들다 그랬어. 자, 시리우스님 실방 오래간만이네요. 네, 오랜만에 오셨네요. 예.
자, 크림수아님 모셨네요. 네. 자, 정말 답답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윤석열 같이 생각이 없는 건지 정말 이 사람이 반역자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이 정권을 잡고 있으니까 나라가 이렇게 금세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아, 정말 이 누가 찍은 놈이야? 아, 씨. 아, 속상하네요. 그죠? 자, 첫 번째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